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에서 건설과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백광재라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주택가격 하락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초기에 분양하는 물량들이 미분양이 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상황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수주 잔고 역시도 이제 기본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올해와 같이 특별한 변수들이 없다 그러면 사실 기본적으로 건설업체들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발생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문제의 발생 자체가 상반기에 있었던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발 금리 인상, 조달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그 초기의 사업지, 초기에 이제 PF라든지 브릿지라든지 관련된 사업들의 이제 진행을 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이어져서 내년에는 사실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라든지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부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의 위기들이 이제 전 건설사에 걸쳐서 이제 크고 작고 어떤 종목을 영위하건 그런데 이제 상관이 없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위기로 이제 주가 폭락을 이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위기들이 이제 개발사냐 아니냐, 시행사냐 시공사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위기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건설사들은 일단 중소형이거나 또 이제 개발을 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발 시에 분양 보증을 들었거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공통적인 부분에 있는 회사들만 힘든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상장사들, 특히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어 있고, 10년 전에 이제 위기 이후로 이제 분양 보증보다는 이제 책임 준공 형태로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 있으면서 개발 사업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건설사들이 위기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토지를 좀 비싸게 샀거나 아니면 사업 내 개발 사업 비중이 너무 크거나 이런 회사들에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옴시티 테마는 건설업체 전반의 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의 경합시장이라는 부분들이 연간 한 600조 원에서 80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그 네옴시티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 단일 사업장 자체가 이제 600조 원에서 1000조 원 정도의 규모로 향후 10년 동안 이제 지속적인 발주가 나올 그런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연간 발주가 60조 원에서 100조 원 가량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국내에도 많게는 5조에서 10조 원 가량의 신규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연간 이제 국내의 신규 수주 규모가 이제 해외에서는 대략 한 300억 불에서 350억 불, 그 정도 사이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네옴시티를 통해서 대략 한 20에서 30% 가량의 수주 증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도의 호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최근에는 네옴시티라는 이름이 붙는 거 하나만으로도 상한가를 치든지 수급적으로 급등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테마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등락을 대해서 이제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인 대응을 이제 하시길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본격적인 투자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수주가 나오고 이 이후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네옴시티라는 단어에 집착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투기적인 투자를 하지는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1년 주택 가격의 꼭지, 22년부터 소폭 조정, 23년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조정 이렇게 이제 하우스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23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들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금리가 조금 상승이 둔화가 되고, 오히려 내년 하반기에는 하락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택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그 안전자산 수익률과 이제 주택의 임대 수익률 혹은 상가의 오피스나 그런 부분들의 임대 수익률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역전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이후로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벌어진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올해 하반기에 있었던 그런 본격적인 금리 인상들에 대한 영향들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에 좀 맞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3년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률 측면에서도 여전히 이제 안전자산 수익률과의 역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일부 이제 금리 인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역전의 갭 자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 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올해와는 달리 내년부터는 뭐 강남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들이 늘어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내년 내후년에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수급과 수익률 양쪽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더 거세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하락폭보다 더 큰 하락이 내년에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뭐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망을 이제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과 관련된 혹은 뭐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었던 그런 상황인데, 뭐 이번 지식 포럼을 통해 가지고는 이미 이제 부동산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힘들어진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또 투자 기회를 봐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식 포럼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이고,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직접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건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좀 위기가 너무 크게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실질적으로 국내에서의 성장은 쉽지가 않고, 다만 이제 국내에서의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네옴시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는 뭐 카타르 LNG가 되었든 네옴시티가 되었든 그 외에 새로운 시장 쪽에서의 해외 수주가 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 자체에도 뭐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이탈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말들이 많은데, 우리 건설업체 측면에서는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가 훨씬 더 용이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국내가 정체된다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의 위험을 느꼈었던 그런 부분들, 특히 국내 개발 업체라든지 뭐 혹은 이제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거를 한다 그러면 건설업체 내에서도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큰 회사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향후에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혹은 이제 종목 내에서 이제 세부적인 좀 섹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